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마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가 겪게 된 일들도 사연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위로 세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현재 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세 형님들은 워낙 서로 똘똘 뭉쳐 잘 지내오셨는지 텃세가 상당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있을 때는 잘 챙겨주는 척 하더니 며느리들만 모여있을 때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말 못할 상황들을 혼자 앓고 있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갑자기 세 형님들과 저를 다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시모가 형님들께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최대한 좋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셨네요. 어머,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막내 동서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막내 동서,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줬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나 보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다그치듯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니?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니? 5년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된 게 너희들 셋만 뭉쳐다니고 항상 막내 며느리는 따돌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래. 후식 준비한다고 넷이서 우르르 들어가더니 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있고 막내 며느리만 정신없이 과일 준비하지 않았어? 내가 보다 못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셋이서 막내 며느리 챙겨주는 척 뭐 하면 되냐고 내 앞에서만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잖아. 막내 며느리도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잖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틀리면 대답들 좀 해봐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괜히 간섭이라도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그냥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부른 거니까 첫째부터 뭐가 문제고 왜 막내 며느리만 따돌리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 보자. 글쎄요. 저는 챙겨준다고 최대한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오히려 서운하기만 한데요. 막내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려면 같은 물에서 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왜 셋이서만 함께 어울리는데요? 각자의 집안마다 돈벌이가 다른데 그걸 막내 동서가 못 따라올 게 뻔한데 굳이 무리해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둘이서 벌어모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형 평수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름값 아까워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저희는 그만큼 벌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우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소형차 가지고 따라다니면 저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다녀야 해요? 가족들 모였을 때만이라도 관심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 만큼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좋겠어요. 동서도 무슨 말을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솔직히 형님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만 저한테 억지 웃음 보이며 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아예 따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방금 하셨던 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소형 평수에 살고 소형차 끌고 다니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저희 부부가 잘 살지 못하니까 차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집안의 재력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반 천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급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형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선 밤낮 안 가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데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면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의식하고 그에 따른 사치 부리는 삶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치 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새 형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큰형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앞으로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두 형님들이 따라 나갔고 시모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인생 삼시세끼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서 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형님의 태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형님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 피하듯 일사불란하게 갈라서며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가족들 전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결국 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신 시부가 가족 전체를 자리에 앉힌 뒤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니? 앉는 자리마다 가시방석이고
너희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나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그냥 다들 인연 끊고 살아. 형수님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찾아뵙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요. 형들도 형수님 눈치 그만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즐거운 주말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형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데 뭉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큰형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형수는 큰형수만 따라다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항상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뭘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간 집안 싸움 엄청 크게 날 것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서방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당신도 내 편에 서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편을 들어줘? 내 집에 오는 이유가 서로 헐뜯으려고 오는 거야?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너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너부터가 막내 며느리를 따돌리니까 위에 애들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잖아.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둘째, 셋째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그네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한꺼번에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겠니? 솔직히 막내 동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내 동서와 맞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야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따르는 거지 막내 동서를 일부러 따돌리려고 같이 형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 중에 제일 뭣도 없는 동서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내였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살갑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손윗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방금 손윗분들이신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같이 엮일 필요는 없죠. 타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대우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댁에 따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끼리 얼굴 안 붉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 하나 다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버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뜻대로 새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따로 찾아뵈었고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새형님들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새벽에 약수터에 간 상황에서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시던 시모가 힘없이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으신 시모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시라고 몇 번이나 외쳐 불렀지만 미동조차 없으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
시모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한 뒤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신 거였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실까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시모의 뇌출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날만큼은 형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와 단둘이 있었던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동서는 뭐하고 있었길래 어머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 동서가 옆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평생 수발 들도록 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아버님 혼자 어떻게 어머님을 병간호해요? 막내 동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책임까지 전부 짊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굳은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방치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이면 벌써 눈을 뜨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막내 동서가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게 분명해요. 최근까지도 아주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 경찰 조사부터 받도록 하지. 이제 막 수술 받고 나오신 어머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쓸데없이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하기도 싫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형님들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도와주시던지요. 병실도 좁은데 모두가 모여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 형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저희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 동서.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막내 동서는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새 형님은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달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병실을 빠져 나가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시모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의사는 시모의 상태를 살폈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으로 장애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던 게 시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시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들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퇴근하고 온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바빠서 못 오는 거래? 네, 그이가 전화를 했는데 많이 바쁜가 봐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놈들까지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된 게 연락 한 통 없어? 힘들게 배 아파 나와 키워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큰형님의 입김이 있어서 더 못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보든지 할게요.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며느리는 빠지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봐라.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여보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뭘 원하길래 전화를 했을까?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나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병원에 오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전날에는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이 걱정했다면서.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요, 근래 많이 바빠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건데 저에게 그만한 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요. 퇴원은 언제 하세요? 병원에서 말고 집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요즘 도연 아빠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가학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수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보라고. 아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주말에 가끔 어머님 댁에 가게 되면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건강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테고 그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셔도 저는 지금 어머님의 건강 상태론 찾아뵙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가는 거지 일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밑에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발 들어달라는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또 주동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걷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도 너희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병원으로 다들 모여라.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애초부터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니까 결국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편에선 좋은 말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래서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뿌리신 그대로 걷어들이시는 거니? 쥐뿔도 없는 동서내외 옆에 끼고 사세요. 큰 형님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시모는 머리가 아프셨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형님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시모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형님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들은 왜 병원에 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새 아주버님 댁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형님의 연락처 메인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새형님 네들은 이런 상황 속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배경사진을 바꿔놓은 상태였네요. 시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저와 남편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시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시모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시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놀랐지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의 결정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형님 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로 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길래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받기 그러니까 동서한테라도 손을 벌리신 거잖아. 늙으면 서럽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동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집안 살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니? 동서한테 부탁했겠지. 그렇다고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한심한 결정 아니야?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동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건 형님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 얼굴 2번 다시 안 보신대요. 인연을 끊어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셨겠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지레 겁부터 내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머님, 한번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 집에 기어 들어가? 동서나 어머님 옆에서 아양 떨며 지내. 누구는 시댁에 가고 싶어서 매번 찾아뵙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잘 살아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동서도 참 불쌍하다.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전달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결국 새형님 네외들은 계획대로 시댁에 모두 모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형님 내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셨고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되고 왜 얘들은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고개 한번 내민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속 보이지 않아? 뿌리부터 다른데 저희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라고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뜬 장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평수에 사는 입주민이 되었네요. 저희가 왜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 처분하고 아버님 집에 잠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집안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어요. 저희 돈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죠. 6개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이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부모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자식들 전부 모아놓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형님 네애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시부모의 재산이 저희 부부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시댁으로 몰려 들어왔네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새 아주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형님들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공평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탐이 나면 너희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막내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저희한테도 당장 재산 나눠주세요. 진작에 돈 얘기 꺼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됐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일부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도록 할 거다. 이게 내 뜻이고 결정이니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시모의 말에 당황한 새형님 네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었고 저한테만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에 배 아파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공기 좋은 시골에 거처를 옮기셨고 저희는 매주 찾아뵈어 필요한 것들을 챙겨 드렸는데 큰 아주버님이 시부께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형님 내외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해외 수출 사업이 이번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태로워졌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죠. 분명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는지 시부는 새형님 내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결국 대형 평수를 살던 집과 재산들을 전부 처분해 손해난 부분들을 힘겹게 처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밥 한 숟갈 떼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계시네요. 새형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결국 새형님들의 기고만장했던 콧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줄줄이 줄초상 나게 되면서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인 만큼 감수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새형님들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요. 애초부터 서로가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